또 베테랑을 잃었습니다. 치매 노모는 이 소식을 알까요? 강릉 성난정 화재 사고 얘기입니다. 저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명의 소방관에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병원 모습인데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사람 저희 머릿속에도 좀 쉽게 잊혀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오른쪽에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좀 준비한 거 보시죠. 60년 된 이 정자를 지키려다 유명을 달리하는 2명의 소방관 얘기입니다. 먼저 저 30년 베테랑 이영욱 소방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종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또 이영욱 소방위는 91세의 노모, 치매 노모를 지금까지 보살펴 왔고, 또 부인과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1년 퇴직하면 지금까지 못한 그런 가족여행을 늘 다니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영욱 소방위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더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가장 베테랑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소방관들 앞에서 더 이상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영욱 소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공직 생활이 좀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내년 6월이면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근무가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6월에 이제 그 연수를 가고 종료하면 퇴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더 안타까운 거는 서울에서 원래 소방관 생활을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마지막으로 효도하고자 강릉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가가지고 아버님은 타계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치매 상태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저도 공직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는데 매일 뵙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했던 이영욱 소방위는 글쎄요. 저희 노모가 이 사실을 아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 이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정말 안타까운 게 이호연 신임 소방사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네. 임용이 된 지 고작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두 분이 다 이렇게 극과 극 같아요. 한 분은 이제 곧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시점이고, 한 분은 임용된 지 진짜 몇 달 안 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쩌면 생을 달리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편입까지 하면서 소방관이 돼가지고, 꿈 자체가 소방청장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 빈소에 보면 까만 그 상복을 입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년 봄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였대요. 그래서 더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소방관의 꿈을 오롯이 잘 키워왔는지 이 고 이호연 소방사의 스승이었던 은사님을 좀 직접 연결해 봤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학과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후배들한테 소방 공부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으니까 시간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날 당직을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 9시에 마치고, 그때 같이 발령 받은 친구 한 명 더 있어. 2명이 같이 온 거야. 와가지고는 오면서 도넛하고 음료수 사가 와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주고 1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 잔뜩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난. 이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정님. 왜 꼭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사실 이 화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1차 화재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잔불 정리가 있어서 이제 다시 새벽까지 이제 두 분이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하다가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석호종이라는 데가 이제 지금 보면
그 뭐 비지정 문화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철거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펜스를 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저 안에는 사실은 창고 같이 썼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어떤 면에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두 분이 보기에는 이 건물이 뭔가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어떤 그렇게 보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곧 딴 데로 옮겨지거나 철거될 운명에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두 분이서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 이영욱 소방위 그리고 고 이호연 소방사 이 두 분의 글쎄 순직은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소방관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많이 노력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먼저 듣고 오실까요? 적절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를 비롯한 그런 치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전혀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그 내에 그런 어떤 심리 치유센터 그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사실 이번 네. 화재가 뭐 방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난정 자체가 관리가 안 되던 건물이라 뭐 인재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이 성난정이 1956년도에 아마 지역명사 한 21명 되신 분들이 21명이 사적으로 아마 이제 그 돈을 좀 객출해 가지고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난정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치된 감이 없잖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 성난정이 있는 장소에서 약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호텔이 들어서면서 이제 아마 지하도 파고 하다 보니까 성난정 자체에 금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금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건축물이 돼 있었고 이전하거나 아니면 뭐 헐어도 그만인 비지정문화재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랬던 상태였는데 이제 이번에 불이 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합동 이제 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화인을 지금 밝히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요. 예. 제 판단은 아마 이게 방화도 있을 수 있고 실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실화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예. 전기가 안 들어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실화에 의해서 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바람물질이 없었다는 그렇죠. 그런데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 불이 발생했다면 누군가 거기를 출입하면서 뭐 담배불이라든지 뭔가 부주의한 행동을 해서 불이 났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합동수사본부에서 철저히 가리고 그 장소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일단은 그렇죠. 뭐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붕괴 조짐이 있는 걸 알고도 좀 방치가 됐다는 건데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조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기 해가지고 저쪽 회사에서 철밥해가지고 이제 지지목을 해씌우고 목조 건물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니까 피사의 사탄 모양으로 그런 단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쿵쿵쿵쿵 거릴 때마다 그리고 저 나무 판때기 있죠? 네. 저기 떨어져 내가 맞아 죽을 뻔했잖소. 물건을 이제 사갖고 이거 막 탁 들어서는데 안개가 나는 피었어요. 어제 비가 온다 그래가 보니까 안개가 아니고 연기더라고. 그 연기가 이래 났는데 불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119에다가 신고를 하고 소방차 오고 전방에서 난 게 아니고 요 후방 쪽에서 연기가 계속 났었어요. 다시 재차 와가지고 그런 이제 참변이 나. 불씨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위에 지붕이 이제 엄청 묶고 이제 북상 내려앉아가지고.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참변이 베테랑 그리고 새내기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요. 이거 원인은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아까 잠깐 뭐 방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뭐 차량 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이런 건 뭐 전혀 없답니까? 네, 현재는 뭐 그 주변에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높은 그 호텔 공사로 인해서 차단막이 설쳐져 있어가지고
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질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경찰에서는 단지 이제 구할 수 있었던 게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를 최대한으로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아마 분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지 여부는 이제 분석 이후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뭐 위로는 정말 안 되겠지만 이 돌아가신 두 분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결국은 소방관의 처우 부분이 이제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고요. 소방관 처우 관련해서 입법이 지금 발의 중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소방관사를 방문해서 뭐 휴가 갔다 와라 줬는데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고요. 결국 지방직에서 국가직 바꾸고 이건 다 그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소방관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 두 분의 어떤 그 기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강릉 성난정 화재 사고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소방관 얘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의 여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